또 다른 가족이라 불리는 반려동물. 오래오래 건강하면 좋겠지만 말처럼 쉬운 일이 아닌데요. 저희가 동물병원 진료를 보면은 각각마다 언제부터 기르셨어요? 6년 반 됐습니다. 애완동물이다 보니까 뭐 병원에서 청구하는 대로 그냥 인정하고 지출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지방종을 이제 제거 수술을 하려고 보니까 이게 천차만별이더라고요. 이제 그리고 이제 병원비가 이제 부르는 대로 값이 매겨진 게 아니고 이제 그게 내라는 대로 내야 되는 상황이니까 진정으로 강아지를 사랑하기보다는 뭐 돈 버는 수단 뭐 그런 게 좀 있었어요. 요즘 부르는 게 값이 되는 동물병원 진료비. 보호자의 82%가 부담감을 느낀다고 합니다. 1회 평균 84,000원이라고요. 비싼 진료비만큼이나 피해 역시 늘고 있습니다. 소비자 피해 조사 결과 대부분이 진료비와 관련된 내용이었는데요. 한 견주의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몸에 미세한 떨림 같은 게 있어서 근처에 24시 병원으로 바로 갔었던 거였거든요. 무작정 그냥 검사만 할 거예요 라는 식으로 말씀을 해주시고 그냥 사전에 동의 없이 모든 검사를 다 하셨던 상황이었어요. 82만 원 이상이 나왔고 그 다음날 반나절 동안 들었던 병원비가 한 36만 원 정도 나왔었어요. 너무 가족처럼 지내다 보니까 대부분은 다 진료비를 감당을 하실 텐데 알고 감당하는 거랑 모르고 감당하는 건 전 심리적으로 많은 차이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동물병원 진료비 과연 얼마나 차이가 나는 건지 현장 실사단이 직접 확인해봤습니다. 안녕하세요. 그 쓸개구 한쪽이 좀 문제라서 수술하려고 이제 알아보고 있는데 혹시 그 비용 같은 거 얼마나? 정확한 금액은 아니고요. 저희가 수술하고 입원까지 일주일 정도 진행하는 거 그래서 175만 원 정도 예상하시는 건데 저희가 보통 기본으로 5일 정도 입원하거든요. 그래서 이 5일 입원 기준에 한쪽 쓸개구 탈구 수술 비용은 120만 원 나오시네요. 120만 원 정도요? 네네네. 쓸개구 탈구 수술하면 보통 이제 양쪽을 같이 해요. 이게 유전적인 소진이라서 한쪽 하고 나면 반대쪽이 그렇게 악화가 되거든요. 전체 양쪽 수술하는 비용은 일주일 입원비까지 해서 200만 원 들어가고요. 동일한 견종과 질환, 하지만 가격과 치료 방법은 천차만별입니다. 그런데 최근 반려동물 보호자들에게 반가운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수의사법 개정에 따라 이달 5일부터 동물병원 진료비 개시 의무화가 시행되는 겁니다. 시행 이튿날 동물병원의 모습은 어떻게 달라졌을까요? 체크업해야 되는 그 검사가 있어요. 면역 봐야 되는 게 있고 오늘 기본 진료하셔야 되고 그럼 기본 진료비는 10,000원 나올 거고 면역은 검사하는 게 55,000원 나올 거고 오늘 나올 예정 금액이 이렇게 나와 있어요. 네. 가격을 미리 제시해 주니까 나중에 얼마가 나올지 걱정이 좀 덜 돼서 안심이 되고 미리 준비를 할 수 있어서 마음이 편해요. 동물병원은 온라인 또는 오프라인으로 반드시 진료비를 개시해야 합니다. 미리 고지를 하고 오늘은 이 정도 할 겁니다. 만약에 보호자분이 거기에 사정이 안 되면 오늘 요만큼은 빼주시고 요만큼만 할게요 하고 하면 이제 대비가 되는 거잖아요. 그만큼 놀랄 일도 없고 합리적이라고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개시하지 않거나 진료비를 다르게 안내할 경우 과태료와 시정명령이 부과되는데요. 마취하기 전에 하는 검사라든지 마취 방식에 따라서 많게는 한 30-40만 원 정도 차이 날 수도 있어요. 그 정도 검사만으로도. 그러다 보니까 편차가 많이 심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게 이제 표준화가 되고 하면 많이 도움은 되겠죠. 근데 이제 표준화 자체가 얼만큼 좀 합리적으로 잘 되느냐, 그게 문제인 것 같아요. 정말 저렴하게 그 강아지들도 그 소액으로 보험이 될 수 있다고 한다면은 그런 부분이 있으면 좀 좋겠고요. 표준화된 금액으로 좀 이렇게 될 수 있다면은 국민들이 애완견 기르는 사람들이 좀 편리하게 믿고 좀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진료비 개시 의무화, 동물 의료 발전의 시작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아니 이렇게 투명하게 진료비를 공개하면 앞으로 좀 그래도 부담 덜고 병원 방문할 수 있겠어요. 그렇죠? 그러니까요. 이 반려동물 일
키우는 사람들이 늘어나면서 관련 사업도 좀 많이 늘지 않았나요? 네, 맞습니다. 반려동물을 가족이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되게 많이 늘었습니다. 네. 그래서 관련 산업도 되게 많이 커졌는데요. 일명 펫케어 산업이라고 합니다. 최근 5년간 연평균 5% 정도의 8% 정도의 성장률을 와. 기록을 했고요. 네. 정부에서도 관련 인력 및 시설 기준을 되게 정비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하게 된 진료백 공개도 그것의 일환이라고 저는 보고 있고요. 또한 반려동물 사료를 생산하는 기업이 최근에 코스닥에 상장을 하기도 하는 등 성장세가 완연하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말씀을 조금 덧붙이자면 사실 뭐 진료비가 워낙 비싸다 보니까 최근에 뭐 펫보험을 드는 분들이 꽤 많이 있었어요. 하지만 앞서서 좀 저희가 짚어드린 것처럼 병원마다 그 진료비 기준이 워낙에 다르기 때문에 보험료를 지급할 기준도 애매모호해서 실질적인 혜택을 받지 못한 분들이 굉장히 많았던 거예요. 최근에 농림축산식품부의 발표에 따르면 최근 그 반려동물의 10명이라고 치면 그중에 무려 4마리가 9세 이상의 고령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뭐 사람도 그렇고 반려동물도 그렇고 완전히 다 고령화 시대에 접어든 거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아무튼 뭐 이번 진료비 공개를 시작으로 해서 이런 좀 반려동물 의료 서비스가 확실히 한 단계 더 도약하는 그런 멋진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부담 좀 덜고 함께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일단 유익한 소식 전해주신 한상희 교수님과 인사 나눌게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